자, JSP 자, 디렉티브 태그라고 해서요. 우리 이제 앞에서 스크립트 태그라고 해서 JSP의 그 태그들 기억나시죠? 디클레이션 태그라고 해서 선언부 태그, 그죠? 다음에 스크립트 리 태그, 자바 코드들이 들어갑니다, 그죠? 선언부 태그는 변수나 메소드 선언해 주는 부분이고 자바로. 스크립트 리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로직, 로직 부분을 작성하는 부분이죠. 그다음 이제 표현문 태그, 익스프레션 태그라고 해서 실제 이제 출력을 위한 태그죠. 그래서 뭐 실제 이제 스크립트 리 태그의 out.println 해서 출력하는 이제 그런 형태하고 비슷합니다. 하는데 태그로 이제 JSP 태그로 특정 내용을 출력을 하는 거고, 그런 내용들 보셨고, 뭐 주석 쓸 때 꺼사글로 퍼센트 빼기 빼기로 시작해서 빼기 빼기 퍼센트 꺼사글로 닫는 JSP 주석 보셨고, 그죠? 예. 자, 디렉티브 태그, 자 3장, 볼게요. 이제 디렉티브 태그 개요 같이 보고, 요 디렉티브 태그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디렉티브라고 또 이제 새로 나왔다, 그죠? 예. 뭐 지시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시어, 지시자, 뭐 디렉티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자료마다 조금씩 이제 다르게 또 이렇게 한글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는 디렉티브라고 그냥 쓰죠. 그래서 페이지 디렉토리, 디렉티브 혹은 뭐 페이지 지시자 뭐 이렇게 하고요. include 디렉티브 태그 혹은 뭐 테이블 include 뭐 지시자, 뭐 태그 라이브러리 디렉티브 태그 뭐 이런 식으로 또 부릅니다. 그래서 그 디렉티브 태그를 이제 페이지 뭐 include 태그 lib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부릅니다. 태그 라이브러리 디렉티브 태그. 자, 이렇게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디렉티브 태그에 대해서 이제 실습도 하고요. 실제 이제 웹 쇼핑몰에 요런 이제 그 디렉티브 태그 상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한글을 웹사이트에서 우리가 이제 웹 브라우저 통해서 한글이 깨지지 않도록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세팅하는 거 보셨는데, 실제 이제 웹 페이지에서 한글에 대한 캐릭터 셋 같은 거 이제 설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화, 이제 쇼핑몰 하면서 그 페이지 모듈화라고 해서요. 재사용 개념이에요. 재사용 개념. 재사용 개념. 그 페이지 만들 때 메뉴가 A라는 페이지, B라는 페이지, C라는 페이지 메뉴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소스 코드에 똑같은 메뉴 코드인데 A 페이지, B 페이지, C 페이지, 소스를 굳이 그렇게 중복해서 넣을 필요 있느냐? 중복해서 넣으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돼요. 수정하거나 할 때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모듈화해서, 자 JS 페이지 모듈화해서 당겨 쓰는, 필요할 때 당겨 쓰는, 이제 그런 이제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그, 디렉티브 태그,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렉티브 태그가 뭐냐? JSP 페이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 설정하는 태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JSP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 만드실 때, 이클립스로 이제 파일 만드실 때 확장자를 .jsp로 주십니다. .jsp로 주시는데, 자, 그 .jsp로 만드는 그 JSP 페이지에 실제 이제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 그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 지정할 수 있는 태그가 디렉티브 태그라고 하고요. JSP 페이지 자, 요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디렉티브 태그라고 해서 페이지 디렉티브 태그, 그다음에 include 디렉티브 태그,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봅니다. TAG LIB 돼 있는데 LIB가 라이브러리를 의미하고요.
자, 그래서 요 디렉티브 태그는 요 세 가지, 자, 저 페이지, 인클루드, 태그 라이브러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양을 이렇게 보시면, 형식을 이렇게 보시면은 꺽쇠갈로 퍼센트로 시작해서 퍼센트 꺽쇠갈로 끝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익스프레션 태그, 스크립트리 태그,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 태그, 다음에 이제 주성문까지 다 똑같죠. 꺽쇠글로 퍼센트로 시작하고 퍼센트 꺽쇠글로 끝납니다. 그래서 JSP 태그를 구분을 하실 때 꺽쇠글로 퍼센트로 시작하고 퍼센트 꺽쇠로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JSP와 관련된 명령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JSP 페이지가 서블릿 프로그램에서 서블릿 클래스로 변환될 때, 자, 요거 무슨 말이냐? 자, JSP 그 소스 파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톰캣에 로딩을 시켜놓고 웹브라우저로 접속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든 그 소스 코드가 바로 여러분들은 이제 브라우저 쪽으로 날라오는 게 아니라 그 JSP 페이지의 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코드들이 있고요. HTML, 뭐 스타일 시트,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있고 동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요런 이제 JSP 태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이제 JSP 태그 부분을 JSP 컨테이너 부분에서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처리를 하죠. 컨테이너가 처리합니다. 자,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요 JSP 코드를 자바 코드로 만듭니다. 자바 코드로. 자바 코드로 만드는데 여기서 자, 자바 코드가 서블릿, 서블릿 형태의 서블릿을 상속받아 만들어지는 자바 코드예요. 그래서 JSP 페이지가 서블릿 프로그램에서 자, 서블릿 클래스로 변환할 때 자, 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덤캣에 딱 접속해서 JSP 페이지를 요청하죠. 그러면 서블릿 프로그램에서 서블릿 클래스로 이제 자바 일단 소스로 변환이 되고 JSP가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자바라는 소스로 다 바뀌면 컴파일이 되겠죠. 실행이 되려면 컴파일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서블릿 클래스로 컴파일이 될 겁니다. 바뀔 때 자, 요때 JSP 페이지와 관련된 정보를 JSP 컨테이너에 지시한다. 그러면 자, 내부적으로 이렇게 JSP 소스 코드가 자바 소스 코드로 서블릿 형태의 자바 소스 코드로 바뀌어서 클래스화 될 때 그때 요 디렉티브 태그에 저장된 요 내용이 이 JSP 컨테이너에 전달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JSP 컨테이너가 이 정보를 보고 이 정보대로 뭔가를 이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JSP 페이지가 서블릿 프로그램에서 서블릿 클래스로 변환할 때 JSP 페이지와 관련된 정보를 JSP 컨테이너에 지시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얻은 것이 디렉티브 태그. 자, 여기 아래에 있는 요 디렉티브 태그가. 자, 먼저 페이지 디렉티브 보시면은 자, 여기 표기법 여기 보면 처음에 이제 시작되는 태그에 꺽쇠갈로 퍼센트 골뱅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자, 시작 부분인데 이 부분 자, 띄어쓰기 없이요. 꺽쇠갈로 퍼센트 골뱅이 이렇게 붙여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페이지 디렉티브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꺽쇠갈로 디렉티브는 꺽쇠갈로 퍼센트 골뱅이로 요 모양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꺽쇠갈로 퍼센트 느낌표 요거는 디클레레이션 태그죠. 꺽쇠갈로 퍼센트 요거는 뭡니까? 스크립트리 태그죠. 꺽쇠갈로 퍼센트 이퀄 익스프레션 태그입니다. 꺽쇠갈로 퍼센트 빼기 퍼센트 이거 뭡니까? 주석이죠. 주석. 자, JSP 태그입니다. 그죠? 요걸 이제 JSP 스크립트 태그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디렉티브 태그 같은 경우에는 꺽쇠갈로 퍼센트 골뱅이로 시작합니다. 하고 뒤에 퍼센트 꺽쇠갈로로 끝나는 부분은 같습니다. 그런데 자, 요 디렉티브 태그도 이제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디렉티브 태그 뒤에 자, 페이지, 인클루드, 태그 라이브러리. 자, 요렇게 이제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들어가면 페이지 디렉티브, 인클루드가 들어가면 인클루드 디렉티브, 태그 라이브러리가 들어가면 태그 라이브러리 디렉티브 태그라고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고요. 자,
디렉티브 태그. 예.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설명을 보면 JSP 디렉티브 태그는 자 JSP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예, 요 디렉티브 태그 안에 JSP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가 있다. 자 include 디렉티브는 예, JSP 페이지의 특정 영역에 다른 문서를 포함할 수 있다. 예. 자 JSP 페이지 아까 그 우리 처음에 앞장에 자 요 이제 그 시작 들어가는 부분에 홈페이지 그 웹쇼핑몰을 만들 때 모듈화 JSP 페이지를 모듈화한다 그랬죠. 예, 그런 이제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부품화 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예, 하나를 만들어 놓아서 여기저기서 이제 불러 쓰는 거죠. 예, 하나를 한 번만 만들어 놓고 자 똑같은 내용을 또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저기서 불러 쓰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include라는 디렉티브 사용해서 자 특정 영역에 다른 문서를 포함하는 기능 이걸 이용해서 모듈화되어 있는 JSP 페이지를 당겨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그 라이브러리. 자 태그 라이브러리는 JSP 페이지에서 사용할 태그 라이브러리를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예. 자 말 그대로 여기서는 이제 태그 라이브러리 자 우리가 자 꺽쇠갈로 HTML 태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HTML로 시작해서 예 슬래시 HTML로 끝납니다. 그죠? 자 HTML 문서 만들 때 HTML 태그 안에 예, 헤더와 바디 태그를 넣고 그죠? 예. 그 태그 안에 이제 또 HTML 태그 여러 가지 이제 태그를 사용해서 HTML 문서를 꾸밀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 우리가 태그라고 하죠. 태그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JSP를 하고 있지만 JSP에서도 지금 태그라는 용어를 쓰죠. 예. 이렇게 꺽쇠갈로 예. 우꺽쇠, 좌꺽쇠 예. 좌꺽쇠, 우꺽쇠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예, 요런 이제 기호를 씁니다. 요렇게 생겼기 때문에 자 태그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그 요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라이브러리는 예, 우리 그 자바 시간에 보면 라이브러리 API 예, 그죠? 기억나시죠? 내 필요할 때 불러 쓰는 거죠. 미리 만들어 놓은 태그들을 예, JSP에서 쓸 수 있는 태그들을 불러서 쓰는 거예요. 예. 자, 디렉티브 태그.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제가 페이지, include, 태그 라이브러리, 예, 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먼저 이제 페이지 디렉티브 내용을 보면, 자, 페이지 디렉티브의 자 설명입니다. 자, 현재 JSP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설정한다. 어디에? 페이지 디렉티브 안에다가. 자, JSP 페이지에서 어디에서 선언하든 선언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JSP 페이지의 상단에 최고 위에 예, JSP 파일 만들 때요. 예, 문서의 제일 위쪽에 첫 줄에 요 페이지 디렉티브 태그를 넣고 설정을 합니다. 예. 자, 여기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게 형식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형식 보면 자 꺽쇠갈로 퍼센트 골뱅이로 시작해서 페이지 디렉티브 같은 경우는 뒤에 페이지라고 따라옵니다. 예, 페이지라고 키워드 따라오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면 여기 이제 뒤에 마지막에는 퍼센트 꺽쇠갈로 끝나죠. 요 사이에 자 여기 이제 스페이스로 구분을 해서요. 속성값 세트를 내가 원하는 만큼 넣을 수가 있어요. 예. 자 여기에 자 넣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태그에는 속성을 쓸 수가 있습니다. HTML도 마찬가지예요. HTML도 예, 속성이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태그에. 자 JSP 태그에서도 자 이렇게 속성을 쓸 수 있는데 속성을 예, 기술을 할 때 보통 이제 속성의 이름 다음에 이퀄 기호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다음에 이제 큰 따옴표 안에는 예, 속성값 자 여기가 이제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속성의 이름, 이퀄 기호, 대입연산자죠. 다음에 요 속성에 자 세팅되는 값, 속성 값, 예, 요렇게 해서 요 하나의 세트를 여러 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스페이스로 구분해서 자 요는 이제 속성을 예,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속성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죠. 예. 자, 그리고 주의하실 게, 자, 여기 이제 보면은 뭐, 꺽쇠갈로 퍼센트와 골뱅이 사이에는 공백이 없어야 됩니다. 자, 꺽쇠갈로 퍼센트, 자, 요, 골뱅이, 요거는요, 예,
요 디렉티브 태그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그죠? 그래서 요 사이에는 스페이스를 넣지 마세요라고 해서 예, 주의사항입니다. 예. 디렉티브 태그 시작할 때는 꺽쇠가 %요 골뱅이 s는 스페이스 없이 딱 붙여서 작성을 소스 코드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속성과 속성 여러 개 이제 쓰실 때는 콤마가 아니라 스페이스로 이렇게 구분해서 쓴다. 예,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요 페이지 디렉티브 태그에 쓸 수 있는 속성들이요. 아, 이거 너무 많은데. 야, 처음부터 이거 다 다루려면 힘든데.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처음 한 공부하실 때는 보긴 다 봐야 돼요. 보긴 다 봐야 되는데 디폴트 값, 예, 디폴트 값을 그대로 써도 별 문제 없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성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JSP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 속성이 많다 그죠? 자, 위에 제일 위쪽에 한번 볼게요. 속성. 자, 랭귀지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요 랭귀지라는 속성, 예, 뭐 할 때, 자, 요거 이제 설명이죠. 요 속성을 어떨 때 사용하느냐? 현재 JSP 페이지가 사용할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정한다. 예. 자, 기본값은 뭘로 돼 있다? 자바. 자, JSP 개발할 때, 파이썬 넣어도 됩니까? 예, 넣어도 돼요. 아직은 안 돼. 그런데 확장성을 위해서 야, JSP 할 때 C도 넣고 파이썬도 넣고 뭐 어셈블리어도 넣고 예, 비주얼 베이직도 넣고 싶은 대로 한번 넣어보자. 예, 설계할 때는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요 랭귀지 이 속성의 값은 자바만 쓸 수 있고요. 요 디폴트로 자바로 돼 있어요. 다른 거 안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요거를 만들어낼 때, 자, 우리 스크립트를, 예, 요거 이제 뭐 자바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설계를 잡자 해서 이렇게 요 속성이 있는 건데 별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 기본값이 자바기 때문에 요 랭귀지 우리가 JSP 페이지 보시면 자바라는 속성, 예, 페이지 디렉티브 안에 찾아보시면 잘 없어요. 예, 근데 있으면 예, 이게 이제 디폴트가 안 쓰더라도 자바입니다. 랭귀지라는 속성 안 쓰더라도 자바로 돼 있어요. 예, 있기 때문에 코드를 안 넣어도 예, 이걸로 세팅해 줍니다. 예, 근데 다른 저 소스 코드 볼 때 이게 있잖아요, 그죠? 이 얘기구나 자바. 예. 그래서 이제 설명 듣고 지금 이해하신 분은 그냥 페이지 디렉티브 이럴 때 이거 있으면 그냥 자바 쓴다는 얘기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예. 자, 설명, 예, 또 못 들으신 분들은, 야, 이런 얘기 너무, 이게 뭐지? 예, 한참 또 고민합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컨텐트 타입이 나옵니다. 컨텐트 타입. 자, 현재 JSP 페이지가 생성할, 자, JSP 페이지가 생성한다고 돼 있죠? 여러분들이 JSP 페이지를 작성하면요, 여러분들이 작성한 JSP 페이지가 브라우저 쪽으로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브라우저로 봤던 거는 뭡니까 하는데 그거는 JSP 컨테이너가 실행한 결과물을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컨텐트 타입은 현재 JSP 페이지가 생성할 문서의 컨텐츠 유형을 설정한다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브라우저가 보고 있는 내용들은요, 요거 HTML 문서, 텍스트 타입의 HTML 문서로 JSP가 실행 결과를 생성해서 여러분들 브라우저 쪽으로 전송을 하고 그 전송된 값을 여러분들 브라우저가 크롬 브라우저가 받아서 화면에 실행한 거예요. 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동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있나? 예, 그냥 뭐 이게 보고 있다 넘어가면 되죠. 예, 참고는. 그래서 컨텐트 타입이 이거 얘기하는구나. 텍스트 HTML 형태로 예, 요 JSP 실행 결과가 만들어져서 자,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송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인코딩 나옵니다. 페이지 인코딩. 자, 현재 JSP 페이지의 문자 인코딩. 자, 문자 인코딩. 이게 이제 우리가 코덱이라고 들어보셨죠? 코덱. 예, 동영상 볼 때 압축하고 압축을 풀고 하는 예, 코덱이 있습니다. 그죠? 예, 영화 그런 거 이렇게 볼 때 보면 예, 코덱 설치 안 됐으면 코덱 설치하러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인코딩은 암호화하는 거고요. 예. 그 디코딩은 암호화 된 것을 이제 원래 원상태로 예, 복구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코딩 반대가 이제 디코딩이라고 하고요.
그 실제 이제 그 글자를 표현을 할 때 캐릭터 셋이라는 이제 그런 걸 써요. 근데 캐릭터 셋을 예전에부터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중간중간 계속 바뀌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ISO 8859-1, 야, 이거 언제 쓰던 건데. 요 다음에 이제 썼던 게 EUCKR 뭐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건 JSP 쓰실 때는요, UTF-8만 씁니다. 지금은 과도기 다 지나갔어요. 옛날에는 실제 UTF-8 유니코드 안 쓰고요. 일반 그냥 한글 코드, 한글만 되는 그런 코드도 쓰는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시기 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개발할 때 과도기 부분, 그 시기가 다 넘어가 있는 그런 기술들을 하기 때문에 할 게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과도기면요, 이전 것도 해야 되고, 새로운 것도 해야 되고, 중간에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섞여 있는 것도 해야 되고, 골치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UTF-8, UTF-8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클립스에서 여러분들 한글 안 깨지게 하기 위해서 다 뭘로 바꿨어요? UTF-8로 바꿨죠. 웹에서는 UTF-8만 하시면 돼요. 무조건 웹에서 UTF-8. MySQL 할 때도 MySQL 코드도 UTF-8. 다 UTF-8. 모든 환경을 UTF-8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자, 이 페이지 인코딩. 자, 현재 JS 페이지의 문자 인코딩에 대해서 이제 속성을 지정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임포트. 임포트는 우리 그 클래스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 땡겼을 때 임포트 사용했죠. 그죠? 그겁니다. 우리 자바 시간에 배운 임포트가 이 임포트예요. 페이지 디렉티브에 임포트라는 속성 쓰네? 이 임포트를 쓰시면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끌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바 시간에 배웠던 그 임포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그 데이트라는 클래스 사용하려면 java.util 패키지 안에 있는 데이트 임포트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 임포트에서 패키지 딱 기술해주면 돼요. 임포트할 클래스 딱 기술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클래스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JS 페이지에서 뉴해가 계정 생성해가지고요 막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설명에 현재 JSP 페이지가 사용할 자바 나오죠. 자바를 설정합니다. 오, JSP인데 자바 나오네. 자, 자바를 모르고 JSP를 한다는 뜻은 수박 그달기식으로 JSP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만드는 소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그죠? 깊이 있게 뭔가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그냥 간단한 작업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자바를 다 끝났어요, 그죠? 거의 이제 기본 문법 이상을 다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클래스 쓰는 거, 뭐 만들어 쓰는 것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JSP 하시면서 여러분들 필요한 클래스 만들어서 JSP하고 연동시켜서 그렇게 프로그램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션. 자, 세션이라고 해서요. 자, 요거는 세션하고 쿠키하고 보통 이제 웹 프로그램 할 때 세션 쿠키 두 가지를 다루는데, 웹에서 어떤 정보를 임시로 저장하기 위해서 쿠키와 세션이라는 걸 씁니다. 쿠키는 여러분들 컴퓨터 쪽, 클라이언트 컴퓨터 쪽에 웹 접속 정보를 저장하고요. 세션 같은 경우에는 서버 컴퓨터에 웹 이제 접속했을 때 그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쿠키 같은 경우에는 보안상으로 취약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킹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세션 같은 거는 보통 이제 보안과 관련해서 노출되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정보들은 이제 세션을 활용을 합니다. 자, 요 세션 속성은요, JSP 페이지에서 세션을 사용하냐 안 하냐 설정해 주는 거예요. 너 이 지금 JSP 하는데 세션 쓸래 말래? 자, 디폴트 값으로 뭐로 되어 있습니까? 쓰겠다. true하고 세팅되어 있습니다. 놔두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세션 기능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이거를 이제 펄스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버퍼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버퍼라는 속성이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현재 JSP 페이지의 출력 버퍼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JSP 페이지, 자, 여러분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서버가 있어요. 자, 서버에 통캣 와스 통캣이 설정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포해서 여기 JSP 페이지에 올려봤습니다.
톰캣에 JSP 와르 파일 묶어가지고 그죠? 예, 프로젝트 와르 파일 묶어가지고 톰캣에 올려보셨잖아요, 그죠? 자,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자, 우리가 이제 특정 이제 사이트에게 이제 JS 페이지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 JS 페이지 해당 요청받은 JS 페이지가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되는데 일단은 JS 페이지가 톰캣 안에는 JSP 컨테이너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 JSP 페이지가 자바 코드 서블릿 형태의 자바 코드로 바뀌고 요게 서블릿 클래스 파일로 바뀝니다. 그죠? 그런데 얘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실행된 그 결과 값을 조합을 해서요. 다시 이제 요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주는데 이렇게 보낼 때 여기 처리된 값을 그냥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요렇게 출력 버퍼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 요 JS 페이지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죠? 실행이 되면서 요 클라이언트 보낼 내용을 일단은 출력 버퍼에 이렇게 담아요. 담아서 가득 차면 설정되어 있는 용량이 차면은 여기 이제 가득 찼을 때 한꺼번에 요 클라이언트 쪽으로 탁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는 요 전달된 값을 받아서 여러분들 화면에 브라우저 창에 그 페이지 이제 실행된 결과 값을 보여줍니다. 자, 요 출력 버퍼의 사이즈는 지금 8KB 입니다. 8KB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요 표기에 그 공부하실 때 선생님 이게 킬로비트인지 킬로바이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또 따로 설명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 보통 우리가 단위 표시할 때 왜 같은 스펠링을 쓰는 게 있어요. 같은 약자 쓰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8KB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8KB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통신 속도 같은 거를 보면 통신 속도에 보면 보통 비트네요. 비트. 요 보통 소문자로 B 되어 있는 거는 비트, 킬로비트. 그래서 통신 속도 같은 경우는 되게 숫자가 크죠. 그런데 비트 단위예요. 전송 속도 같은 거 보면 비트 단위로 하고 보통 요 대문자로 뒤에 이렇게 B라고 붙여져 있는 거는요. 요거는 이제 바이트. 8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되죠. 그런 단위입니다. 그렇게 표시해요. 근데 이제 어떤 자료 보면 여러분 보면 이거 무시하고 막 쓰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실제 이제 소문자 B는 비트 단위 쓸 때 쓰고요. 대문자 B는 바이트 단위 쓸 때 뒤에 붙인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오토 플러시라는 속성이 나옵니다. 자, 출력 버퍼의 동작 제어를 설정한다. 요 속성은 오토 플러시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버퍼 얘기했죠. JSP가 실행되면서 클라이언트 쪽에 보내줄 내용을요 하나씩 보내는 게 아니라 일단 버퍼에 이렇게 담습니다. 우리 그 공사장에 보면 이제 모래 이렇게 실는 트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래 실는 트럭이 딱 가면 덤프 트럭이 가면 거기에 이제 포크레인 같은 걸로 모래 파가지고 딱 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다 차이면 모래가 쌓이면 덤프 트럭이 다 이렇게 출발하죠.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자 버퍼라는 거 쓰는데 이 버퍼가 찼을 때 자동으로 이 버퍼의 요 내용을 이제 플러시라는 용어를 쓰는데 요걸 이제 전송을 해주는 그런 이제 기능을 자동으로 할 것이냐 요 옵션입니다. 그래서 오토 플러시 주로값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s thread shape이라고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현재 JSP에서 멀티 스레드 허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라고 되는데 기본값을 tru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따로 건드리지 않더라도 true라는 값으로 세팅돼서 알아서 동작이 됩니다. 멀티 스레드로 동작이 돼요. 그래서 굳이 이제 우리가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info. 자, info라는 속성은 자, 현재 JSP 페이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여기 이제 담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JSP 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인포 속성에다가 저장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러 페이지라는 게 나옵니다. 에러 페이지. 자, 이 에러 페이지 자 속성이 있는데
자, 요 에러 페이지는 현재 JSP 페이지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보여줄 오류 페이지를 설정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요즘에는 이거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 어떤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에러 나면요. 뭐 이 그 공사장 인부 이렇게 해서 뭐 삽 들고 여기서 뭐 공사 중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현재 뭐 사이트 뭐 공사 중입니다. 뭐 기다려 주십시오 하든지 몇 시 이후에 접속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내 문구 막 뜨죠. 안 그러면 이제 어떤 특정 사이트 딱 접속했을 때 현재 뭐 페이지가 비정상적으로 뭐 지금 비정상적으로 지금 이제 그 실행이 이제 되지 않으니까 뭐 양해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문구 같은 거 뜨는 거. 그래서 서버에 운영되는 사이트가 그 오류가 났을 때 그냥 우리 여러분들 그 자바 이클립스를 개발할 때 빨간색으로 이렇게 띄우면 보기 싫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웹사이트를 실제 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여러분들 자바 개발할 때 그 이셉션 막 메시지 막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뜨면 되게 기분 나쁘죠. 벌겋게 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뜨는 게 아니라 안내 페이지. 그런 에러 페이지에 에러 코드를 쫙 그게 별 의미 없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사용자들이 개발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에러 페이지 뜨는 거 그게 뭐 중요하지도 않고 이 내용은 뭔지도 모릅니다. 이 에러 페이지에 뭐 에러 코드 뜨는 거 대신에 죄송합니다. 현재는 접속이 불가하오니 나중에 접속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 페이지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기능을 JSP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러 페이지에는 이런 이제 안내 페이지 경로를 우리가 지정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 에러 페이지 경로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관련해서 is 에러 페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is 에러 페이지는 현재 JSP 아까 요거 안내 페이지 있죠? 요것도 JSP로 만들 수 있거든요. 안내 페이지 오류 났을 때 보여주는 안내 페이지 그죠? 오류 났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안내 페이지 요것도 JSP 페이지로 만들어요. 그래서 요 JSP 페이지 안내 페이지 만들었을 때 지금 이 JSP가 요거 에러 났을 때 보여주는 에러 페이지인지 아닌지를 요 is 에러 페이지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지정합니다. 자, 기본값이 false죠. 기본값이 false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우리 앞에서 JSP 페이지 만들어 보셨잖아요. 다 false인 거예요. 자, 에러 페이지 안내 페이지가 아니고요. 에러 났을 때 보여주는 에러 페이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접속했을 때 보여주는 일반 페이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is 에러 페이지 속성은 자, 현재 JS 페이지가 오류 페이지인지 여부를 설정해주는 자, 그런 이제 속성입니다. 디폴트 값은 false입니다. 그 다음에 is el 이거 node라고 있는데 요거는 el 요거 약자인데 자, expression language라고 해서 표현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재 JSP 페이지에서 요 el 표현 언어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요거는 이제 false 값이 이제 디폴트 값입니다. false는 이제 쓰지 않는다. 이제 쓰는 경우에는 현재 페이지에서 표현 언어 el을 이제 쓸 것이면 이제 true라고 줘야 되겠죠. 디폴트는 false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자, is scripting enab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JSP 페이지에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is scripting enabled 까지 그러면 페이지 디렉티브에 지금 보세요. 페이지 디렉티브에 야, 이거 태그 하나 이 속성 짓는데 야, 이거 공부를 다 해야 되나? 왜 갑자기 이게 어려워지지? JSP 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 하나하나를 다 따져가면서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하나를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고요. 하나하나를 다 해보고 하려고 하면 시간 엄청 걸릴 겁니다. 자, 근데 JSP 페이지 만들 때 자, 페이지 디렉티브에서 딱 필요한 속성들만 써요. 그리고 디폴트 값 있죠? 요 디폴트 값 중에 자, 이런 거는 바꿔야 돼. 이런 거. 특히 이런 거. 얘는 바뀌어야 돼. UTF-8로 요거는 UTF-8로 유니코드로 이렇게 바꿔야 돼요.
딱딱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JSP 작성할 때 그런 부분 외에는 디폴트로 그냥 놔주시면 돼요. 예, 그냥 놔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딱 지정을 해야 되는 속성만 값을 딱 바꿔준다든지 다른 값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자, 디폴트로 놔둬도 되거나 별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이제 생략하고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포트 같은 경우도 내가 외부에 클래스를 당겨서 쓴다 하면 임포트를 써야 되겠지만 외부에 클래스를 안 써요. 그럼 굳이 임포트라는 이 속성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좀 힘들다. 그죠? 속성이 많은데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그런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JSP 코드를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잘 안 쓰는 속성도 있지만 그 속성을 굳이 안에다가 넣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주로 쓰는 속성들만 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자, 요 꺽쇠갈로 퍼센트 골뱅이로 시작하면 디렉티브 태그입니다. 그 중에서 페이지라고 돼 있죠. 한칸 띄우고 페이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페이지 디렉티브입니다. 현재 JS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는 태그고요. 이 안에다가 정보와 관련된 속성과 속성 값을 넣어주는데, 자, 속성이 몇 가지 있는지 볼게요. 자, 일단 랭귀지 속성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타입 사용했습니다. 2개. 그 다음에 페이지 인코딩 3개 사용했어요. 자, 요 꺽쇠가루 퍼센트 골뱅이 요거는 이제 붙여야 된다고 그랬고요. 한 칸 띄우고 페이지 돼 있죠. 자, 여기 띄어쓰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요 띄어쓰기 중요합니다. 요 속성명 다음에 이퀄 기호 속성 값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속성이 나오면 요 사이에 또 띄어쓰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2줄로 되어 있는데 2줄로 작성해도 됩니다. 자, 여기에 꺽쇠갈로 퍼센트 골뱅이로 이렇게 디렉티브 태그가 시작되죠. 끝나는 부분은 퍼센트 꺽쇠갈로로 끝나기 때문에 이게 길면요 여러 줄에 걸쳐서 요 뭐 속성이 많다 하면 여러 줄에 걸쳐서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돼요. 이게 지금 이 2줄로 작성돼 있죠. 자, 지금 이제 요 소스 코드에 보면 EUCKR이라는 이 값을 지금 페이지 인코딩에 넣어놨죠. 근데 우리 EUCKR 안 씁니다. 뭐 쓴다고요? UTF-8 이걸 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컨텐트 타입 보면 자, 큰 따옴표 안에 있는 요게 다 값이에요. 자, 여기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게 값입니다. 앞에 속성에 대한 값이에요. 설정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컨텐트 타입에 자, 뒤에 값을 보면 텍스트 슬래시 html 컨텐트 타입 줬죠. 세미콜론 하고 값이 여러 개일 경우 이렇게 세미콜론을 해서 여러 개 줍니다. 캐릭터 셋이라고 주고요. 컨텐트 타입. 자, 요 텍스트 html JSP가 생성하는 문서의 타입이 뭐냐? 텍스트 타입의 HTML이다. 인코딩이 뭘로 돼 있느냐? 캐릭터 셋, 문자 세트가 EUCKR로 돼 있다. 이것도 EUCKR 안 써요. 이것도 UTF-8로 씁니다. 혹시나 그 자료 구하실 때 UTF-8이 아니고요. 이렇게 EUCKR이나 ISO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죠. 그런 그 자료는 아주 예전 겁니다. 그러면 그 예체는 못 쓰나요? 하는데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이렇게 자, 요 캐릭터 셋 다음에 요 페이지 인코딩 요 쓰실 때 요거를 UTF-8 UPS-8-8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자, 요 부분 우리가 HTML 문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셨는데 자, 요 아래쪽에 있는 코드가 HTML 태그죠. 그리고 위에 있는 게 이게 JSP 태그입니다. 그래서 JSP 파일 만들 때 JSP 태그도 쓰고 HTML 태그 쓰고 뭐 자바스크립트도 쓰고 스타일시트도 다 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HTML 보면 요게 HTML 자, HTML5 버전입니다. 자, 우리가 웹 표준할 때 사용해야 할 HTML 버전이 HTML5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시트는 CSS3 요 버전을 씁니다. 웹 표준
지켜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요 버전으로 사이트를 만드셔야 돼요. 자, 그리고 HTML 작성할 때, 자, HTML 시작 부분, 여기 이제 보면, 자, 요 독타입 HTML 돼 있죠? 요게 HTML5를 의미하는 겁니다. HTML5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표 독타입, 자, 다큐멘트 타입이 뭐냐? 현재 요 다큐멘트 타입이 뭐냐? HTML5다 해서 보통 버전 이렇게 넣어주는데, 자, 버전 빼고요. HTML 하면 HTML5를 의미합니다. 최신 버전이 HTML5입니다. 그리고 자, HTML 문서의 시작을 하면은 HTML 태그와 종료 태그죠. 그다음에 요 안에다가 지금 들어쓰기 안 돼 있는데 HTML 태그는 HTML 문서는 헤드와 바디 태그로 되어 있다 그랬죠. 헤드, 자, 시작 종료, 바디 시작 종료 그죠? 요 헤드 안에 보면 메타 태그 보이는데 요 메타 태그에 캐릭터 셋, 여기도 캐릭터 셋 있습니다. 페이지 디렉티브. 요 캐릭터 셋을 메타 태그 헤드 안에다가 메타라고 하고 한 칸 띄우고요. 캐릭터 셋 한 다음에 요것도 HTML 요 태그 안에 우리가 작성하는 요 HTML이 자, USCKL이 아니고 UTF-8이다 라고 이걸 바꿔 주셔야 돼요. 태그 하실 때도. 그다음에 타이틀 넣는 거는 뭐 제목 부분이고, 이제 이 HTML의 바디 영역 여기에 실제 우리가 브라우저가 있으면, 요 브라우저가 있으면 요 주소장이 있고 요 내용에 출력할 값들을 여기 이제 작성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페이지 디렉티브 JSP 자 코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JSP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템플릿 쓰신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뉴 해가지고 JSP 파일을 자동 생성한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때 요 형태의 템플릿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 템플릿을 우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템플릿 안에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설정한 요 캐릭터 셋 EUCKR이 아니라 UTF-8로 다 세팅 우리가 다 바꿔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UTF-8로 다 출력되도록 그렇게 해놨었죠.